스토리텔러 김 작가의 텔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채널 스토리텔러 김 작가입니다. 오늘은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5막으로 구성된 희곡으로 애절하고 비참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사랑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질투, 미움, 증오 등의 감정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유교에서의 인 등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우애, 친구 간의 우정, 또 남녀 간의 사랑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우리의 사랑 바로 옆에는 미움과 질투가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아이러니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와 미움, 시기, 질투 등의 단어들은 하나의 패키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의 연결고리를 계속 잡아당기면 처음이 끝 어디쯤에선가 질투와 시기가 따라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질투와 시기가 나오면 조금 있다가 미움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드라마, 영화, 책, 노래 등에는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녀 간의 사랑은 더욱 첨예해서 사랑과 미움의 이분법적 흑백 논리가 잘 나타납니다. 바이브의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 품에 안긴 너인데 미워도 다시 한번. 참 떠나간 연인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애절함이 구구절절 묻어납니다. 아, 정말 가슴이 찢어지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생명의 의미마저도 내려놓고 싶은 나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을 자극하여 카타르시스도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만드는 내용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배경은 이탈리아의 베니스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주인공 오셀로이고요. 베니스 정부에 고용된 장군으로 무어인 흑인입니다. 브라반시오, 베니스의 원로이며 데스데모나의 아버지입니다. 데스데모나, 브라반시오의 딸이며 오셀로의 아내입니다. 카시오, 오셀로의 부관이고요. 이아고, 오셀로의 기수입니다. 이아고는 오셀로를 시기 질투하여 이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인물입니다. 로데리고, 데스데모나를 짝사랑하는데요. 이아고의 꼬임에 빠져 카시오를 죽이려고 합니다. 에밀리아, 이아고의 아내이며 데스데모나의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아고와 로데리고가 브라반시오의 집 앞에서 흑인 무어인이 당신의 딸 데스데모나를 훔쳐간다고 소리치면서 시작됩니다. 흑인 무어인은 오셀로 장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아고는 오셀로 장군으로부터 승진이 누락되어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아고 자신이 밝히는 말에 본인도 데스데모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아고의 성적인 질투가 오셀로를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이아고는 브라반시오의 딸 데스데모나를 짝사랑하는 로데리고를 이용해서 브라반시오를 통해 오셀로와 데스데모나의 사랑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데스데모나가 직접 나서서 본인은 오셀로 장군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데스데모나의 아버지 브라반시오는 둘의 결혼을 승낙을 하지만 무어인을 사랑한다는 딸과는 인연을 끊습니다.
이때 터키 함대가 키프로스를 공격한다는 전령을 접한 베니스의 원로원에서는 오셀로 장군을 키프로스로 즉시 출정하게 합니다. 이때 데스데모나도 함께 출정을 하게 되지요. 이아고는 로데리고에게 돈을 준비하여 같이 키프로스로 가자고 말합니다. 오셀로와 데스데모나가 헤어지게 만들어 로데리고가 원하는 데스데모나를 차지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이아고를 믿고 로데리고는 키프로스로 갑니다. 그러나 돈과 보석을 이아고에게 바치고 나중에는 이아고에게 속은 것을 알고는 보복하려고 하지만 결국 이아고에게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인물이 키프로스를 향해 배를 타고 떠납니다. 운이 좋게도 바다에 풍랑이 심하게 불어서 터키의 함대는 싸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키프로스에서는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오셀로 장군은 부관인 카시오에게 키프로스의 경비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아고가 술에 약한 카시오에게 술을 먹이고 로데리고를 시켜서 카시오에게 시비를 벌여 싸움이 붙게 되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에 오셀로는 화가 나서 카시오를 부관 자리에서 해임하게 됩니다. 이아고는 카시오에게 오셀로는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으니 오셀로의 부인 데스데모나를 찾아가 다시 부관이 될 수 있도록 청탁을 한다면 오셀로가 말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마음이 다급한 카시오는 데스데모나를 만나서 부관으로 복귀를 청탁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장면을 이아고는 교묘하게 오셀로가 보게 하여 데스데모나와 카시오가 서로 사랑한다는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오셀로는 혼자 무수한 상상으로 범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 기껏 이아고가 들었다는 카시오의 잠꼬대와 데스데모나의 손수건이 카시오에게서 나왔다는 것으로 그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이아고는 로데리고를 통해서 카시오를 죽이게 하지만 군인인 카시오에게 오히려 로데리고는 부상을 당하고 나중에는 이아고가 로데리고를 죽이게 됩니다. 이때 오셀로는 데스데모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오셀로에게 데스데모나는 간청합니다. 죽이더라도 내일 죽이세요. 오늘 밤엔 살려주세요. 아니, 반 시간만이라도 기도 한번 할 틈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지만 오셀로는 본인의 분을 참지 못하고 데스데모나를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이후 로데리고의 살인사건이 났다는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에밀리아, 이아고 등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데스데모나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에밀리아는 데스데모나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러한 상황은 모두 자기 남편 이아고가 꾸민 일이라고 자백을 하고 옆에서 이 말을 막으려던 남편 이아고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아고도 곧 체포당하죠. 마지막으로 오셀로는 슬픈 마음으로 자결을 하면서 극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오셀로와 이아고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극의 주인공 오셀로입니다. 오셀로는 어린 시절부터 어렵게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목숨을 건 전쟁터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장군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오셀로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으로 본인의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그의 직업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직업이 군인으로 적과 동지, 삶과 죽음의 극단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셀로의 삶을 돌아보면 이방인으로서 언제나 사회의 비주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이겨내서 사회의 주류 자리까지 올라서게 되지요. 그러나 오셀로의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어쩔 수 없는 이방인으로서의 열등감을 떨쳐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도 그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가 무어인임을 언제나 상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오셀로의 인생 여정을 동정하여 흑인임에도
나이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사랑을 데스데모나는 하게 되는데요. 참 인생은 알 수 없으며 역설적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셀로는 강인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남들에게 보여지지만 아주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오셀로는 자기 부인인 데스데모나에게 모든 사실을 직접 한번 물어보면 될 것을 이아고의 말만 듣고 혼자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고뇌와 번민은 오셀로를 극단적으로 몰아붙이게 되죠. 그래서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열고 소통할 때 문제가 풀린다는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셀로라는 인물에게 정말 안타까운 점은 시간이 주는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스데모나는 오셀로에게 죽이더라도 오늘 밤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오셀로는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고 데스데모나를 바로 죽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로데리고의 살인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만 데스데모나에게 주었어도 살인을 하기 전에 오셀로는 진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우리가 고민하는 걱정의 80%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이 슬프고 아프고 화가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나아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주는 혜택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격정적인 한순간을 참지 못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아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끌고 가는 실질적인 주체는 이아고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인물의 근원적인 힘은 질투입니다. 이아고도 오셀로의 아내 데스데모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도 이아고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상호간의 관계를 비틀어서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이상한 일로 만들고 별 생각 없이 있다가도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정말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참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금 잘 생각해 보면 이아고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냥 오셀로의 부하이죠. 이처럼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진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또 내가 이아고와 같은 사람이 아닌지 하는 반성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인간을 연구하는 데에도 아주 좋은 작품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품이라서 더욱 좋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신이 어떤 성과를 낼지는 매너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태도의 품격이라는 책입니다. 왜 최고의 조직은 태도를 중시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혜로운 조직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스토리텔러 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